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은 거는 뭐냐면 자, 로제는 제가 그냥 로제로로 계속 쓸게요. 자, 이걸 얻었어요. 여기까지 얻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이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연습 문제 22점 26을 보시면 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변형하시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서는 로제로가 아니라 이제 람다라고 썼었는데요. 자, 이걸 한 번 더 변형할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자, 얘를 자, 이렇게 변형을 할 거예요. 자, 함수 앞에다가 이제 algebraic function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를 곱했어요. 그럼 이제 저런 함수 변환을 왜 할까? 이렇게 의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양재역학 책을 보시면 왜 그 로에 L 더하기 1승이라는 항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로를 왜 집어넣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와요. 뭐 그리피스 양자역학 책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한번 참고 삼아 보십시오. 자, 아까 대문자를 소문자 R분의 U라고 치환을 한번 했었죠. 이제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설명까지는 드리지 않겠고, 이런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V로 다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V로. 자, 그러면 자, 이 U를 두 번 미분한 게 V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 번 미분한 거는 여러분 이제 구조를 잘 보시면 미분할 때마다 항상 이제 로에 어쩌고 몇 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로는 항상 공통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얘를 묶어놓고 그냥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나오죠? L 더하기 1 로의 L승. 내가 앞에 미리 뽑아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그냥 지수함수의 좋은 점은 그냥 항상 자기 자신 그대로 남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로 V. 원래 로에 L 더하기 1승이 있었는데 내가 로에 L승만 뽑아놨으니까 이제 로가 하나 붙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 미분은 뭐 로, 그 다음에 V 미분. 여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으니까 저렇게 쓰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쟤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복잡하죠. 우선 저 괄호석을 먼저 미분합시다. 괄호석이 좀 더 만만하니까. 자, 괄호석을 이제 로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L 더하기 1 V 미분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2분의 1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로 V 미분, 그 다음에 V 미분 더하기 로 V 두 번 미분. 자, 벌써 복잡해지죠?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미분한 거.
이 쟤를 미분한 거는 그냥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L 더하기 1 V 더하기 4분의 1 로 V 마이너스 2분의 1 로 V 미분.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미분한 거. 쟤를 미분하면 그러면 이제 L이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로가 하나 부족하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쟤는 이제 로분의 L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 로분의 L 더하기 이거 뭔가 저 위에서 비슷한 게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V 그 다음에 로분의 L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L V 그 다음에 로분의 L 그럼 여기는 L V 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얘를 정리를 하면 자, 어떤 이제 복잡한 식을 정리할 때 룰을 정해서 하면 이제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V의 미분 차수 순으로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이 여기 있네요. 그럼 이제 두 번 미분한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로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미분을 찾아봅시다. 한 번 미분한 거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것과 요것은 이제 똑같은 게 두 배가 된 거고요. 거기서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두 배의 L 더하기 1 빼기 로 이게 한 번 미분한 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냥 미분이 안 된 거를 모아보면 항이 제일 많네요.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이 항은 다른 애랑 묶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V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얘하고 얘를 보니까 모양이 똑같은 애가 두 번씩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L 더하기 1로 됐고요. 그럼 나머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얘는 4분의 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리한 이제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을 해서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정리는 이제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를 보시면 얘는 로 V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 더하기 로 제로 빼기 L 빼기 1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 번 미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한 번 미분한 거. 잠깐만. 한 번 미분한 건 이제 항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바로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요 파트인데, 여기하고 이제 서로 상쇄시키고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저기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여기 4분의 로가 캔슬돼서 서로 없어지고요. 로 제로는 그냥 살아남았고, 캔슬되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여기 남은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이제 얘는 서로 상쇄돼서 날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또 조금 전에 이제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얘가 누구랑 똑같으냐면 x, y 두 번 미분 더하기 k 더하기 1 빼기 x 한 번 미분 더하기 이런 이제 associated 라구에로 펑션이네요. 바로 이게 정확히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파트가 뭐가 얘가 뭐가 되면 얘가 바로 요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게 되면 됐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것의 솔루션은 뭐가 되냐면 이제 V가 이제 associated 라구에로 펑션이 되는 거예요. 자, K가 얼마? K가 L 더하기 K가 2L 더하기 1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K는 이제 2L 더하기 1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L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죠. L은 원래 이제 앞에 앵귤러 파트에서 이미 다 계산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K는 딱 정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제로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로제로는 그다음에 근데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 제로 빼기 L 빼기 1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인티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인티저를 n이라고 썼는데 그 편의상 내가 요 n 다시라고 쓸게요. 얘가 0, 1, 2, 3. 그 변수 이름 내가 n이라고 써도 되고 n 다시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로제로가 원래 뭐였었죠? 로제로가 아까 변수 변환할 때 한번 나온 거죠. 자, 로제로가 여기 있었어요. 이 로제로는 EMQ 나누기 카파 H 제곱.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계산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로제로가 뭐였나? 금방 까먹었네. H바 제곱 카파분의 EMQ 였고, 카파가 뭐였어요? 카파가 H바 제곱 마이너스 8M이었을 거예요. 아까 카파 값을 구했었죠? 여기 구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프리 파라미터였는데 그냥 그 무차원 변수를 만들기 위한 이제 그거였는데, 아무튼 이 로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상수인데, 그 상수인데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면 어떤 인티저에다가 더하기 L 더하기 1. 자, L하고 1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이미 앵귤러 파트에서 이미 고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L0라고 하는 양이 정수 더하기 L 더하기 1이더라. 그럼 내가 걔를 그냥 정수라고, 이게 그냥 새로운 정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얘 정수예요. 얘는 정수인데 어떤 값을 갖느냐? L 더하기 1, L 더하기 2, 땡땡땡땡 이런 정수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모디파이드 라구에로 펑션의 답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정수가 된다는, 얘가 정수가 된다는 건 뭐야? 여기 이쪽 좌변을 보면 여기는 에너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에너지의 어떤 조합이 정수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아무 값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요 조합을, 어떤 정수 조합을 만족하는 것만 이제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n을 에너지 퀀텀 넘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게 에너지를 원해요. 에너지는
에너지 퀀텀 넘버에 의존하는데 얘는 일단 양변을 제곱을 하고 에너지를 저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양변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마 mq 제곱 자 여기에는 2h바 제곱 n 제곱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q라는 게 뭐였어요? q라는 게 뭐였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8파이 입실론 제로 h 제곱 요 m은 전자의 질량이에요. 전자 질량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일게요. 아까 앵귤러 파트에 나온 그 m이 아니라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여기는 전하. 이게 우리가 에너지 컨디션을 우리가 얻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V는 어떻게 돼야 된다? V는 L. 자, 여기 L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여기 N 프라임 자리죠. 프라임 여기 K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로가 들어갔죠. 자, 근데 N 프라임이 뭐냐면 에너지 퀀텀 넘버 빼기 L 더하기 1이었고요. 그 다음에 K는 2L 더하기 1 제 로였죠. 맞겠죠?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다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v 함수가 아니라 일단 u 함수죠. u 함수가 뭐였냐면, 자 여기 있죠. u 함수. u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u란 함수는 로에 l 더하기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나누기 2 v였잖아요. 그래서 이거였고, 그 다음에 원래 R은 뭐였어요? 원래 R은 R분의 U였는데, 그 R은 R이고, 그 다음에 R하고 로 사이의 관계는 뭐였어요? 로 사이의 관계는 카파분의 로 나누기 카파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걸 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따라서 고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R 세타 솔루션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R분의 1. 자, U가 뭐가 된다? U는 자, R분의 이제 U죠. U가 여기 있어. U가 여기 있어. 그러면 U는 이제 로인데, 로가 뭐였냐면, 카파분의 R이었죠. 아니지. 로는 카파 R이었죠. 그쵸? 카파 R에 L 더하기 1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R 나누기 2. 그 다음에 V는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함수
associated logarithm 펑션에 EL 더하기 1에 카파 R, 그 다음에 여기 Y, L, M, 세타, Y. 자, 이게 이제 수소 원자의 웨이브 펑션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퀀텀 넘버가 이제 N, L, M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정한 거는 M이 정해졌죠. M은 아무 인티저나 됐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L이 정해졌어요. L은 어떻게 됐어요? L은 그 associated 르장드르 폴리놈이 정의가 되려면 M의 절대값이 L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은 M이 주어졌을 때 그거보다 그 M의 절대값보다 큰 정수. 그 다음에 N은 이제 N이 있는데 이 자리가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퀀텀 넘버는 L 더하기 1보다 커야 되겠죠. 지금까지 한 계산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M이라는 이제 퀀텀 넘버가 유도가 됐죠. 자, M이라는 퀀텀 넘버는 자, 이렇게 된다. 이건 이제 파이에 대한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얻었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M이라는 퀀텀 넘버가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L이라는 퀀텀 넘버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봤더니 그게 이제 associated 르장드르 이퀘이션이었고, 그리고 이제 associated 르장드르 이퀘이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M에 대해서 그 M의 절대값보다 커야 되죠. 자, 이게 다 허용이 되는 숫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과 M을 통해서 앵귤러 파트가 이제 전부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주어진다는 걸 이제 다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레디얼 파트로 가서 우리가 이제 N이라는 걸 에너지 퀀텀 넘버를 이제 유도했는데, 에너지 퀀텀 넘버는 L 더하기 L보다 커야 되더라. 자, 이런 순서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낸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레디얼 파트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전체 대문자 R을 다 쓰지 않고 그냥 뭐 associated logarithm 펑션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EL 더하기 1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N 빼기 L 빼기 1. 자, 이게 수소 원자의 웨이브 펑션이었죠. 자,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답을 얻어내는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고,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얻은 이제 그 아이겐 펑션들을 이제 에너지 레벨의 입장에서 다시 재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는 봤더니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n 제곱분의 1이 됐었죠. 그렇죠? 자, 이 정확한 표현을 써볼까요?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개의 퀀텀 넘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이제 n이라는 인덱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n과 l과 m이 그 가능한 모든 값을 한번 다 모아봅시다. 가능한 값을 다 모아보면, 예를 들어서 m이 0이다. 그러면 l은 모든 정수가 다 가능하고 n은 그 l보다 큰다.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 모았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 퀀텀 넘버가 중요하니까 에너지 퀀텀 넘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은 여기 n이 1인 레벨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n 입장에서 생각하면 n이 1이다. 그러면 허용되는 l은 뭐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n은 l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l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n이 1이다. 그러면 여기에 허용되는 l은 0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l은 m의 절대값 이상이어야 해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허용되는 m 값은 0밖에 없네요. 그렇죠? 즉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 해당되는 스테이트는 퀀텀 넘버 조합이 한 개밖에 없네요. 1, 0, 0. 그러니까 디제너러시가 없는 거죠. 거기서 에너지가 한 칸 더 높아져 봅시다. n이 1이에요. n이 2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허용되는 L 값은 자, 그 n은 L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L이 가능한 것은 0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L이 0일 때는 여기에 허용되는 M 값은 0. 그 다음에 L이 1일 때 허용되는 건 마이너스 1, 0,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이제 여기 그 n이 3인 퀀텀 넘버 여기서 허용되는 L은 뭐가 되는 거예요? L은 0, 1, 2가 가능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M은 0만 가능하고 여기서는 M은 마이너스 1, 0, 1 여기서는 M은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디제너러시만 따져보면 여기는 이제 그런 스테이트는 한 개밖에 없고 n이 2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퀀텀 넘버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4개가 있는 것. 4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개, 3개, 5개. 그렇죠? 그리고는 9개의 상태가 에너지가 다 똑같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까지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저 실제 웨이브 펑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뭐 n이 1일 때 아니면 n이 2일 때 n이 1이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스테이트가 4개가 되잖아요. 그때 웨이브 펑션 한번 직접 손으로 적어보시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을까 컴퓨터를 통해서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소 원자의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지금 풀어봤는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미리 종이에 한번 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태블릿 위에 다시 적는데 그런데도 이제 실수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과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데 물리학과생이라면은 적어도 이제 수소 원자 슈레딩거 방정식 정도는 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 혼자임으로 혼자임이라는 게 책 다 넣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책의 도움을 받으면 책을 이제 마치 이제 매뉴얼 보듯이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소 원자의 웨이브 펑션을 이제 한번 스스로 힘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의 내용은 다 끝났고요. 자, 여러분 이 각각의 특수함수에 대해서 그것이 양자역학이나 아니면 전자기에 사용되는 그걸 양상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잘 보시면 이제 제 베셀 펑션도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베셀 펑션에 대한 그 강의 시간에 그 물리 이그젬플을 아직 다루진 않았죠. 그건 이제 13장 할 때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가 수소 원자 초입을 얘기하면서 외부 포텐셜이 없을 경우에 그 경우에 웨이브 펑션이 베셀 펑션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번 숙제에 그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미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베셀 함수 노트로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여기에 이제 외부 포텐셜이 0일 때, 이 파트가 없을 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16-1 보면 베셀 미분 방정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하시면 이게 베셀 함수가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공간에서의 양자역 빌대를 자유공간이라고 부르죠. 자유공간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되는구나. 이제 그걸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12장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